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너무 저를 띄워주시려고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추우시잖아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안 오고 싶으셨죠? 네. 근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뒤에 메인 파트가 있고, 저희는 방금 전에 사회선생님께서 너무 좀 긴장감을 유도하셨잖아요. 문제도 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학원 안 다니시는 학생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방학 때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좀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거, 방금 합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거기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하고 어머니가 일단 합이 맞아야 그 다음에 좋은 사고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애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피드백이 없이 그냥 엄마하고 아이가 대화가 단절이 되면 저는 일단 그 가정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합의되면 저하고도 아이가 조금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서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웃기지만 엄마하고 친한지 슬라이드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네, 처음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시죠? 강사병 되게 길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일단 어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3가지예요. 하나는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고1 학부형의 입장으로 오셨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비 고1을 되면 얼마나 좀 떨리겠어요. 굉장히 프레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애들은 앞으로 1학기 멀리 볼 것도 없이 1학기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건지 그거를 엄마가 좀 한번 느껴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좀 열고 막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떤 거 자료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또 2번째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못 보셨어요? 아니 몰래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일단은 선생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할 거고 수업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어준 만큼 애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모습 한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쌓이면서 그게 아이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선생님이 나를 믿고 또는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아마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루하게 뭔가 육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 죄송한데 어떻게 제가 해야 되죠? 이걸까요? 이걸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일단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학생하고, 네. 학생하고 1대1로 먼저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2시간을 소요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영역별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레벨 테스트 싫으시죠? 어머니도 싫으신데 학생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일단은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라도 학생하고 이렇게 쎄쎄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테스트를 하지만 그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 학생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마음이 서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상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2주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안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 첫 2주, 첫 한 달이 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2주를 선생님하고 계속 같은 말인데 합을 맞춰가는 거.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거보다 왜냐면 더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 이유는 양적인 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남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원하는 바라서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커리를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는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을 이제
아시겠지만 이 근방에 극강의 난이도를 가진 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중에도 방학 동안에 저랑 뭐 독해 수업을 하고 서술형 수업을 했던 부분이 아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욕심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일단 내신 수업을 하면서도 그 고난이도 서술형 그리고 또 독해 수업 이걸 병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잘못 아니고 본인이 선택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해냈습니다. 같이 저랑 해냈고 결국에는 전교 1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마지막 파트예요. 항상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저한테 어머니께서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고 자기 자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월 달에 끝나고 나면 5월 뭐 어버이날 좀 챙기고 나면 바로 기말 대비거든요. 그렇게 그냥 훅 갑니다. 1학기가. 첫 자녀 있으신 분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중요성,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고1이고, 지금 현재 고2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 2025년 학생인데요. 어머님 앞에서 채점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경험 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기억에 많이 했죠. 엄마 앞에서 많이 채점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 수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수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요. 과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는 대부분 재원생이 3년에서 이제 이 친구는 6년이에요. 이번에 졸업한 친구고요. 횟수로 6년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6년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서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가족처럼 그렇게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자매, 형제 다 같이 저희는 거의 가족 학원처럼 되는 분위기도 있는 반이 있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학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학생하고 저 어머님의 자녀하고 얼마큼 레포가 생기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는가, 수업의 컬이 말고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까지 기획하고 검토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라벨, 그리고 이제 자이스토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능률에서 전면적으로 다 어휘를 개편을 했는데, 파트너스 학원으로서 제가 학생들 컨텐츠 개발에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4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답하시면 자녀분이 학원 가서 대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 남다른 과정. 네, 너무 추상적이에요. 네,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고, 처음 펭귄이 가장 용감한 거 아시죠? 다른 분 한 분도 없으실까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없으세요? 네, 원래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진단이에요. 제가 빨리 넘어갈 거고요. 현상학 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떤 진단인지 궁금하시면 연락 남겨주세요. 두 번째, 시간 이제 맞춤 관리 플랜인데요. 맞춤 플랜 얼마나 많이 식상한 말이에요. 근데 맞춤 관리 플랜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가 주인공이에요. 질문 해결을 끝까지 한다는 거, 이게 제 첫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질문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이래요.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2등급, 3등급 메달을 달고 싶진 않아서 1등급을 달아놓은 것 뿐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작은 성공들이 조금 모여야 돼요. 작은 성공이 뭔지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후반부에.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거든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되게 돌아가셔서 아이 바라보실 때 혹시 쌤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 번쯤 관심만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보셔도 돼요. 4월 달에 내신을 위해서 3월 한 첫 주, 둘째 주부터 학원들에서 나가는 자료들입니다. 영어 자료들이고요. 아주 일부만 극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휘라든지 학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기는 제 수업 자료들인데, 중요한 거는 냅다 외우게 하지 않는다. 자,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르지 않아야 될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저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고르지 않아야 될 학원들. 다 외우게 한다? 이런 학원들은 당연히 걸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거는 절대 시키시면 안 돼요. 근데 시키지 않으려면 방학 때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들은 되게 원론적이고 어머니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어휘부터 구문 독해, 그다음에 서술형 체급을 좀 높여서 가야 되는 거. 그거는 다 공통인데요.
그게 돼야만 냅다 외우지 않고 제가 표시해줬던 저 키워드들만 가지고도 머릿속에 도해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방학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은 이거는 이제 주변에 자사고, 남학교, 그리고 같은 교재를 썼던 여고의 자료 일부입니다. 위에는 원문이고요. 이 원문을 외우게 하는 것이 지금 0단계예요. 0단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공부는 뭐냐? 아래 단계. 이거는 패러프레이징이 된 과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른 단어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서 이 문장이 이 내용과 똑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옳은 문장이다. 내용일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부들이고 이런 거를 파이널 자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빡 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런 수업들이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되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은 제가 몰라요.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아직은 아무도 지금 성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상위권만 주로 수업을 하다가 중하위권을 받게 됐어요. 그랬을 때 고민이 정말 컸었거든요. 근데 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아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만족도가 떨어진다던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간다거나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였어요.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는 이게 변형이 됐으니까 이것도 맞아.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위에 거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정상적인 학교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형 자료인데요. 변형 자료가 나가는 이 주차부터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영어 싫어하는 친구들 특히나.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첫 글자를 줬죠. 아무래도 저거면 양심상 그래도 좀 채워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채워넣다 보면은 조금 할만하고 좀 칭찬을 좀 듣다 보면 좀 더 앉아있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좀 주면은 풀어보게끔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중하위권이라고 해도 9등급제였기 때문에 20% 넘어가면 저는 중위권 이하로 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수 학생들도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준다. 실제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극강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뭐 중동고라든지 특히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아랫줄에 저는 지금 착하게 다 보기를 줬지만은 첫 글자만 준다던가 더 어려워요. 첫 글자를 주는 게 선생님 마음속에만 답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점수를 매깁니다. 중상고 마찬가지고요. 뭐 경기 외고라고 하는 뭐 경기 여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객관식 문제들 다 체급을 올려야 되는 것들을 잠시 보여드렸어요. 겁을 주자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4월 말에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아침에 손에 가져가야 될 게 뭐일까요? 영어 시험 날? 뭐일 것 같아요? 파이널 자료겠죠? 전날 줬던 거, 학원에 줬던 거, 아마 이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파이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저도 사실 성경 학원에서 오래 있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때는 자료가 좀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양이 많은 거, 그걸로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학생 입장이 돼봤어요, 어머님. 특히나 중하위권 친구들 있잖아요. 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좌절한다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시험을. 그래서 저는 한 장짜리로 줘요. 그래서 한 장짜리라는 거는 그래도 앞뒤로 가면서 뒤집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형광펜 쳐주고 저랑 했던 수업이고 저랑 같이 노력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 손에 좀 쥐어줍니다. 그리고 책상에다 이거를 좀 펼쳐놓고 자라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힘을 내고 가서 볼 수 있게 하라고 제가 이제 드리는 자료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 건데요. 제가 어머니께 오늘 자녀분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좀 궁금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과정 속에서 선생님하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머니 아침에 무슨 생각하면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춥다? 피곤하다. 그러셨어요? 100점짜리 답을 하셨는데 저 있잖아요. 알람 들으면서 깹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전에 밤부터 그 다음에 새벽 오늘 아침까지 애들이 봤던 온라인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테스트는 뭐냐면 온라인 테스트를 본다고 해서 다 100점을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전 태도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겠다는 약간의 의지, 그 다음에 어필,
그 다음에 좀 안 하면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걸 좀 주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일어난다고 자랑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이게 되면 농담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결과가 이제 오른쪽이에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채점을 하게 돼요. 채점 선생님 해주시잖아요. 저희도 채점, 일일이 다 채점 선생님이 저보다 몇 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채점도 실력이다라는 말 아세요? 채점도 늡니다. 채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시험 본 거를 채점하는 것도 어렵고 제대로 해서 질문하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아까 질문이라는 마지막 화두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건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형광빛 쳤잖아요, 어머님. 저거 제가 한 거 아니고 본인이 숙제해가지고 저한테 질문 체크해 온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상향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장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를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이것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지난주에 31일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할 거를 좀 적어줬어요. 왜 공부를 안 했냐면 이 친구가 수학 특강을 한 2주 동안 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좀 쉬고 싶잖아요. 공부를. 학원은 오는데 공부를 쉬면 안 돼요. 학원 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와서 검사 받는 것이지 매일매일의 공부가 필요한데 말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대부분 남학생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더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을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보세요, 어머님. 마킹지를 제가 시스템으로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되게 멋진 폼으로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안 되고 갑자기 그 다음에 또 뭐 다 뺏겼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마음이 서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어때요? 굉장히 러프하게 아무데나 쓰잖아요. 우리 뭐 종이가 없어서 공부 못하진 않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자세를 제가 보는 겁니다.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뭐냐,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질문한 시간이 지금 오후 9시 17분이죠.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12시 12분에 제가 첨삭을 해서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저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풀었는지는 이거 객관식이기 때문에 저는 표면적으로 몇 점이다라고 판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으면 근거를 어디다 표시했는지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친구들이.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저도 성심성의껏 이제 해설을 달아주죠. 해설서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아이들 책상에서 보셔야 될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간 내용은 다르죠. 학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뿐이지 아이들 책상 속에 저렇게 자기가 정리했던 부분들, 선생님하고 질문 나눴던 부분들,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요. 새벽에 지금 남학생 3시 44분, 오후군요. 3시 44분인데 갑자기 이걸로 공부를 했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도 해요. 이제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 다음에 이거에 마킹 다 잃어버려요. 아까 남학생 말씀드렸죠.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자료는 다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2개, 3개를 복사해서 줬는데 그걸 통으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키지 않았지만 따로 이렇게 러프하게 찍어서라도 저한테 보내준다는 거. 성의의 문제죠. 갑자기 자기 순공 시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되게 벅차고 그래요. 네. 자, 제가 좀 너무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았는데 나머지 선지가 아니라서 몇 번으로 찍었는데 그 판단할 근거가 어디 있나 해서요. 이런 질문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질문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또 마찬가지예요. 순삽에서 이 뒷문장 디스가 이거 근거 맞나요? 이게 제가 수업에서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자기 말로 바꿔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전 이렇게 또 달아서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도 아침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번호를 붙여가면서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게 돼 있어요. 저는 영어만 하지만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줘야지 애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퀘스트를 달성한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너무 오랫동안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더 별거 아닌 이야기를 별거 있게끔 말씀을 드려볼 건데, 테스트 아까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은 학생을 끌고 오시면 안 돼요. 끌고 오시면 안 되고 학생하고 뭔가 의견이 조율됐을 때, 그리고 뭔가 필요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저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별 진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원론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아까 2주 만에 좀
성과 보신 친구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급한 불 끈다고 전 표현하고 싶은데 급한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별로 그 순서대로 제가 잘 정리해드리는 게 제 특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고민 상담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뾰족한 질문을 저는 받을 수 있고 이 자리 아니면 이제 마치고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아이 한번 상태 보시고 이제 어떤 어머님은 꼬라지라고 표현하시던데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나서 정말 좀 궁금하다. 갑자기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 생겼다. 그랬을 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진짜 어머님. 저 하나 퀴즈 내볼게요. 전 질문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사회 선생님처럼 하지 못하고 혹시 초성인데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거 참아예요, 참아. 참아인데 혹시 참아라는 부사 하면 어머님 오늘 말 한 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머니 계실까요? 참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참아. 알긴 아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다면. 근데 어차피 해야 된다면 차라리 빨리 하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최근에 좀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 식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정말 하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너무 아무거나 괜찮은데. 없으세요? 네. 네. 선생님이 최상위권을 가르쳤다고 하셨고, 네네. 지금 중하위권 네네. 네네. 좀 힘드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네, 아이들이 그 태도나 이런 거를 네. 선생님이 네. 아까 네네. 설명하신 거는 뭔가 점수뿐만 아니라 네네. 아이에서 전문적으로 발전해 네. 나가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 올 거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네네. 관계를 맞아요. 정립해서 네네. 주시면 그런 거 아무래도 양들이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해야 될 양이 그렇죠. 많은데 네네. 아이한테 네. 정서적이나 네네. 해야 되는 부분을 네. 다 생각해서 하시려면 되게 피곤하실 텐데 네. 중간에 그러면 애가 드랍하는 경우도 있죠. 드랍하는 경우요? 당연히 있죠. 학원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있는데 그 드랍이 뭐 어떤 안 맞아서요, 저랑? 아니 그거보다 이제 아이가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힘들다.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어머님.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뾰족한 질문인데요.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서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거 저는 안 하고요. 일단은 확신이 있어야 시작을 할 거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그것까지 다 됐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약속들 있죠. 제가 그냥 뭐 애를 끌고 가고 뭔가 마법에 뭔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약속을 한 거를 지키게끔 이제 제가 그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도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맞춤형으로 말씀드리려면 제가 따로 뵈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저의 정서적인 거는 이유 없이 헤어지는 것이지 그거 말고 제가 책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수업을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